가주공립학교 성교육 의무화법 시행에 반대하는 등교 거부 캠페인 Sit-Out이 내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현재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정체성 의무교육은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편파적인 데다가 음란물 수준의 교육이라며 교육 예정일인 내일 자녀들을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고층 빌딩이 폭발해서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의 이미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테러 집단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돼서 LA 경찰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관광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10여 명이 부상당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 2019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미국의 JB 홈스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한국의 김시우도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당이 불복 결의안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공화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조만간 2020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지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북미 양측의 의전 담당자들이 두 정상이 담판을 벌일 회담장과 투숙할 숙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지지 후보가 아닌 경우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은 한국은 서울 등 수도권에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출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서 한인사회 인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또 한일 간의 문제 등 비교적 광범위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슈 좀 훑어보겠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수고 많았어요. 아이, 별말씀을. 네. 그 센츄리 시티 어디서 했었죠? 네, 그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라고 에비뉴 오브 스타스에 있는 그 큰 그 체인 호텔이죠. 근데 네. 항상 여기에서 하시라고요. 국회의장들이 오시면. 뭐 대통령,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곳에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다운타운, 한인타운은 이제 좀 너무 호텔 뱅퀸룸이 작고 네. 다운타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센츄리 시티에 있는 그곳이 경호에 좋은가 봐요, 경호에. 네, 그렇고 이제 공항이랑도 좀 가깝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아마 그 경호하시는 입장에서도 의전 입장에서도 조금 좀 익숙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문희상 국회의장 금요일 저녁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꺼냈나요? 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은 15분 정도 이제 격려사 형태로 좀 편안한 느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LA에 방문한 소감을 이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한인 사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의미를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강화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벗어나는 결정이 있어도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는 얘기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예상을 넘는 좀 긴 환담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나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반발에 따른 대북 강경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한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크게 네. 반발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제 북미 뭐 정상회담 이런 것도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설명을 다 하고 네. 그리고 5당 대표들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물론 뭐 일부는 다른 의견을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고무적인 반응을 들었다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외교통일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얘기를 한 것이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다라고 이제 워딩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민회도 방문을 했고 또 3.1운동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또 과거 미주 한인들의 공로 등을 이제 줄줄이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마지막 의장이었던 홍진 의장의 이제 손녀들을 만나서 당시 사용했던 옥새를 이번에 이제 4월 11일 날 임시정부 기념식에 한국 정부에 기증하기로 이제 오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홍진 그 의장의 손녀들이 그 옥새를 갖고 있군요. 네, 뉴욕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집안에 가고. 그래서 네. 그 옥새 당시 사용했던 그 옥새를 4월 11일 날 이제 기념식에 와서 한국 정부에다 이제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LA에 있는 한인들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 기념식에 꼭 좀 와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네. 못 오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이라는 이제 우리 고유의 그 중국이 우리를 불렀던 그거를 뜻을 이제 다시 풀고요. 네. 뭐 가무 음곡을 즐기는 우리 민족이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노래와 춤을 잘 즐긴다는 우리 동이족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BTS를 이제 예로 들어서 예, 네. 그래서 그 민족적 DNA에 저희가 이렇게 가무 음곡을 즐기는 민족이다. 근데 그 뭐 음주 가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가무 음곡이죠. 나쁘게 들릴 나쁜 수도 뜻은 있잖아요. 아닙니다. 나쁜 뜻은 네, 아닙니다.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뭐 술 마시고 노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제 문화로 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무 음곡이라는 그 표현은 예전에 이제 그 고서에 나오는 동이족은 이렇게 가무 음곡을 즐기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그 활을 잘 쏘는 동쪽의 민족,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로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즐긴다라는 민족으로 이제 비춰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100년 전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군사강국도 아니고 경제강국도 아니고 문화대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김구 선생님의 말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이야기로 넘어오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난다던 한반도가 기적처럼 지금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한테.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몇 달 전만 해도 미사일 쏜다고 전쟁 난다고 하는 한반도가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전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 자주 질문을 받는 게 어떻게 1700만이라는 시민들이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까지도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델이라는 그 피드백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얘기들을 이제 이어갔습니다. 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쿠데타 일어나서 정권 바뀌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뀐 것에 대해서 뭐 입장 차이는 다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민주적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나라까지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는 건데 네. 참 많은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걸 터치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터치만 하는 뭐 소위 인사말 정도의 느낌인데요. 네, 문희상 의장도 진중하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만찬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싱턴과 뉴욕, LA까지 같은 맥락의 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대한민국이 갖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였던 사실들은 강조한 부분은 사실 이곳 한인 사회에도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한 300명 정도 그 자리에 모였었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얼굴이 보여지는 인사들도 많이 참석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좀 이게 좀 뭔가 좀 바뀌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받았고요. 그리고 한인 정치인들도 좀 참여해서 이렇게 리스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쫙 나열을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쪽 LA 한인사회, 이쪽 남가주 한인사회가 그래도 좀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좀 이름들이 나열되니까 그래도 좀 가시적인 이 한마디로 있어 보였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시의원 누구, 무슨 뭐 주하원의 누구, 네. 뭐 슈퍼바이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니까 조금 있어 보였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예, 그 밴드에 제 기자석들 앉아 있었는데 네. 제 기자들끼리도 저렇게 나열하니까 좀 그래도 LA가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들 모두에게 사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은 단순히 한국이 대단하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멈춰서는 안 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현재 한국의 방향을 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그 안에 있던 3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 이거를 각인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문희상 의장과 인터뷰를 좀 가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천적 복수국적 그리고 워싱턴 정가 가진 시각적 괴리감 등의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편집 없이 기자들 모여가지고 한 3분 한 30초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질의응답하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편집 없이. 네, 편집 없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아까 그 노라 전 한인회장의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좀 빨리 추진해달라고 그렇게 건의서를 전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 회기 안에 처리될 찬스가 좀 높은지요? 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이 자리에 외통위 위원장도 와 있고 3당 간사가 모조리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전체 교민의 관심사항 같아요. 맨 처음에 워싱턴, 그 다음에 뉴욕, 그리고 요거 LA와도 똑같은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주 밝게 봅니다, 가능성. 이종걸 의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 문제와 관련한 대목은 고쳤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따 외통위원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 낸시 펠로시 의장 만나셨는데요. 네. 저희 기사도 접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바라보는 지각과 괴리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어프로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 때문에 이번에 5당 대표가 와서 특히 낸시 펠로우에 관해서는 특별히 원래 20분, 30분 예정됐던 게 1시간 정도를 끌었어요. 그 과정 속에 이제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낸시 펠로우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많은 부분을 20년 전에 고난의 행진이라는 그때 갔던 기억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각당 대표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그 말의 진정성보다는 상황의 진정성을 믿어야 된다. 김정은 대통령,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로 가냐, 핵을 포기하느냐. 그 둘에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곤란해질 정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각종 제안하는 걸 보면 꼭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직결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 문제가 2차 북미 회담에서 베트남에서 잘 정리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A는 한인들에게 격려 말씀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 교민들의 희생과 전 국민적 바탕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임해 주시면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국민 선거 제도에 대한 좀 변화도 많이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편 투표도 허용할 수 있는 방법 좀 그런 노력 좀 경주하실 건지 어떻게 좀 말씀해주세요. 네, 문희상 많이 국회의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기자 간담회죠. 간담회의 질문 몇 가지. 뭐 들어보니까 앞에 뭐 여기자 질문 그건 누군지 알겠고. 네. 그 뭐 선천적 복수국적 이거는 뭐 늘 하는 질문인데 그 두 번째 우리 저 홍계식 기자가 질문을 아주 잘했네요. 낸시 펠러시 하원 의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자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몇 가지 기분 좋은 반응이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딱 하고 나오는 거 아주 반응 기분 좋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뭐 이런 반응, 요런 반응 좋은데 바로 문희상 의장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낸시 펠러시 때문에 온 겁니다라고 바로 홍계식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그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선천적 복수국적은 굉장히 한인 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인데요. 뭐 들으셨겠지만, 저희도 얼마 전 LA를 방문한 이종걸 의원하고의 기자간담회 상황을 계속 몇 차례 저희가 특별 편성해서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 의장은 이제 이번 회기 내에 처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 병역 문제를 수정을 해서 지금 더 회계 처리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조금 더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그 중론이 지금 국회에 많다라는 얘기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좀 희망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이게 참 머리 아프죠. 지금 뭐 고성과 야유, 욕설, 난무하는 전당대회인데 과연 그 전당대회에서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역시 이제 대북 문제가 지금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네,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여러 차례 그 우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전해드린 우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입니다. 보이는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반감입니다.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평화정책,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것을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미, 미북 이 2차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깎아내리고 네. 제대로 되는 거 아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낸시 펠러시는 분명해요. 나는 북한 안 믿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체도 북한을 적국으로 교육을 받아온 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답보로 끌고 가자는 셈법도 사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결국은 민주당이 배 아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로를 가져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끌어서 자기들이 이거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틈을 자유한국당이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일본의 방해 공작도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포착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번에 온 거잖아요. 성과가 좀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27일, 28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건데요. 다만 지금 대부분의 분석되는 자료들을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의 괴리감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 대해서도 워싱턴에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네. 일본의 지금 외교부 장관과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이게 뉴스를 접하면서 한 가지 나왔던 소식이 지금 연방 상원하고 하원하고 결의안이 하나가
뭐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한미일의 공조 강화랍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분석은 일본 패싱,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아베 우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는 패싱 이게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우려가 더 커진 거죠. 사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외면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쪽으로 붙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방 상하원에서 거의 성정이 돼서 이게 거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거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거의 뜻은 역사적으로는 위안부 갈등 자체를 너희가 빨리 해결을 하고 그거를 묻고 한국과 미국, 일본 이게 잘 지내라라는 얘기로 풀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강화하면 거기다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공조 강화하지 말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 들어가 보면 속뜻은 네. 한미일, 특히 한일,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 빨리 그냥 좀 넘어서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넘어서는 것도 그것도 그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르죠. 예. 이게 그러면은 위안부 결의안이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트리키한 얘기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도대체 민주당이 정말로 하원을 장악하고 나서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결의안들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민주당과 일본 측이 상당히 예. 긴밀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네. 자, 이거 다른 얘기 좀 질문할게요. 네. 그 문희상 의장에 대한 그 질문 몇 가지 아까 들려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제가 듣기로는 경호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이 돼서 네.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처음에 일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전 조율된 한 3분 정도만 질의를 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기자가 아니고. 네. 근데 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문희상 의장과 그 대변인실 그리고 경호처까지 네. 좀 고마움을 전하고 제가 사과를 해야 하긴 합니다. 왜요? 이게 별도의 인터뷰는 사실 원천 봉쇄였습니다. 사전 이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식사가 이제 시작될 때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문희상 의장님한테 가서 제 기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로 인터뷰를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홍 기자가 가서 얘기했어요? 네. 근데 대표로? 네, 대표로. 예. 근데 그거 서로 안 가려고 그랬을 텐데. 뻘쭘하죠, 이게. 경호하시는 결례- 분한테 예. 혼날까봐. 결례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저희가 또 물론 또 문희상 의장이 또 언제 LA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몇 마디 더 들어보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대표로 가서 그냥 뭐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뭐 당황하시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잠깐 나와서. 네, 잠깐 나오셔서 예. 그 안에서는 이제 식사가 시작됐으니까. 네,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결례를 무릅쓴 거고, 저도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결례는 결례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미디어 라인까지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덕분에 경호실 처장한테 컴플레인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눈에 불을 켜시고, 네. 이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은 정중하게 하시는데, 저 업어치기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네. 굉장히 죄송했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의장님이나 아니면 대변인실이나 다 이렇게 뭐 여기 총영사관 공간까지 뭐 불똥이 안 튀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좀 질책당할까봐. 예. 그분들이 네. 경호하시는 분들이 질책당할까봐. 그리고 제 명함 가져가셨습니다. 어디서 나오셨냐 그렇게 이거 제가 찍혔다. 명함을 하나 드리긴 했는데, 네. 예,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결례를 범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그 인사말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리고 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좀 얘기들을 LA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는 제가 결례를 범하고 취재를 조금 더 무리했던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하겠고요. 네, 경호 관계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덕분에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추가로 나온 답변 덕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낸시 펠러시 의원과 네. 의장과의 네. 만남이나든지 뭐 미북 문제든지 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은 이제 돌아갔는데 네. 북미 이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의장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LA를 한 바퀴 돌고 주요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 인사들과의 간담회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 성과가
북미 2차 정상회담에도 좋게 꼭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느라고 금요일 밤에 수고 많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